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외국인이 244제곱미터형을 74억 원 주고 샀습니다. 전액 현금이었고 이 가격은 당시 신고가였습니다. 91평 하나 사셨죠. 중앙아시아축. 본국에 있는 돈을 가져와서 사시는 거잖아요. 2022년부터 수도권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연평균 약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거기도 외국인들 좀 왔다 좋은 거를 이렇게 골라서 중국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샀다고. 이런 거래 중엔 주체가 미성년자이거나 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 주택 거래, 또 기존 최고 거래액을 갱신하는 계약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도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됩니다. 이런 조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 주택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 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군의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증 자료 제출 의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확대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 강장에 따르면 지난 1일에서 17일 사이 서울 지역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엔 총 97명이었는데 17.5%가 늘어난 겁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달 같은 기간 40명에서 35%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어 미국인, 캐나다인 순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9,950명에서 6,959명으로 오히려 30.1% 줄어들었습니다. 법인 매수자 수 역시 같은 기간 915곳에서 379곳으로 58.6% 급감했습니다. 내국인의 주택 구매가 줄어든 사이 외국인 구매가 늘어난 겁니다.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다주택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실거주 요건이나 세금 중과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렇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최근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고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미애 의원 등이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얘기죠. 네, 지난달에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있는 알짜 아파트들을 엄청 사들이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이달 들어서 서울 지역에서만 외국인 총 114명이 주택을 사들였는데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7.5%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국인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인은 지난달 같은 기간만 해도 40명이었는데요. 여기서 35%가 급증해서 54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다른 나라는 미국인이 33명, 캐나다인이 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내국인들 주택 구매는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7,000명까지 3,000명 가까이 30.1%가 줄었습니다. 법인 매수자도 역시 58.6%나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내국인이
구매가 주춤한 사이 외국인 구매가 늘어난 겁니다.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이 수도권에서 최대 6억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가 됐잖아요. 하지만 이 외국인은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고요. 또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나 이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는 몇몇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고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살게 하는 법률 개정안과 투기 과열지구에서 땅을 살 때 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마 부동산 대책 영향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한창 때에 비해서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좀 꺾인 게 이제 숫자로 나타나죠. 네, 7월 주택가격 전망 CSI 소비자 동향 지수가 109로 나왔는데요. 지난달보다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7월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현재와 비교해서 1년 뒤 집값을 예상한 것으로 100보다 높을수록 집값 하락보다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을 말합니다. 기준치가 100을 넘는다는 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아직 집값 상승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번 달 주택가격 전망 지수인 109라는 수치가 낮은 수치가 아닌 건 맞고 또 장기 평균인 107보다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하락폭에 있어서는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1년 뒤에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이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크게 줄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말 이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집값 상승 기대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2월 99였던 게 그 이후에 6월까지 쭉 상승해서 120까지 치솟았다가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서 추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집값에 대한 기대도 떨어지면서 7월 가계부채 전망지수도 96으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지난 2018년 5월 이후 7년 정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장기 평균인 100보다도 아래인 수치인데요. 6개월 후 이 가계부채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증가를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아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